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도서나 화장품 같은 것을 가정집이나 뭐 사무실 같은 데 방문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혹시 그렇게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사본 적은 없고, 이제 뭐 어릴 때 친구 어머님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했던 기억도 좀 있고, 또 그 대학 때도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조금 했던 것을 옆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직접 방문한다기보다는 전화로 영업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권유하거나 판매하시는 것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방문 판매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방문 판매법에서는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뭐 전화 권유 판매 혹은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도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영업 방식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먼저 방문 판매, 그러면 당연히 뭐 가정집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직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고 뭐 판매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외에 어쨌거나 판매하는 그 업체 사업장 외에 나가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설명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이런 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방문 판매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화 권유 판매라는 것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직접 통화로 상품을 설명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를 회신을 유도해서 소비자가 전화를 다시 백으로 회신을 하면 이제 그때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이런 경우도 다 전화 권유 판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길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홍보 스티커 같은 것이 붙은 물티슈 같은 것을 주시면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분양 계약 같은 거 홍보하시는 분들도 많고, 홍보관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방문 판매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네, 물론 해당이 됩니다. 마치 직접 가정이나 직장에 방문해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니까 방문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설명을 통해서 가까운 홍보관을 들려서 한번 보고 괜찮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소비자가 분양 홍보관 등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 이것조차도 다 포함해서 방문 판매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이런 것들은 신고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업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 더구나 다단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이런저런 관련 업을 다 기재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별도로 말씀드린 그런 각각 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까지 마쳐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신고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의무도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켜야 될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 판매 행위를 직접 하는 그 방문 판매원이 누구인지를 명부를 쭉 작성해서 비치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방문 판매원의 신분을 꼭 확인시켜 주셔야 되고, 그 외에도 전화나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셔야 되고, 판매원의 성명 그리고 판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 등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방문 판매나 전화를 받으신 이후에 계약까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도 세세하게 좀 알려주셔야 되죠? 네,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가격, 그 다음에 지급 시기, 방법, 청약을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처리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사항까지도 꼭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전화 등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권유를 받게 된 경우에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종종 많은데, 이렇게 계약을 방문 판매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 특히나 분양 계약 등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한 경우는 마찬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권유를 받고 홍보관 또는 모델하우스 이런 데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 계약을 좀 철회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법에서는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칙 규정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네,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판매원이 자기의 성명을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마치 강요하듯이 그렇게 해서 체결하게 하는 경우, 또는 체결했던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허위의 설명을 했던 경우 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히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 판매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똑같이 처벌된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문판매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전화권유 판매업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 두낫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런 홈페이지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혹은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좋은 점만을 얘기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건 또는 좋은 서비스가 왜 나에게 제공될까를 한 번 더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그 계약이나 상품을 꼭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원하시고 그렇게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